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천칭자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칭자리는 양력생일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천칭자리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좀 샤이했던 분들, 사람들 많이 앞에 나서는 걸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랬던 분이 있다면은 또 혹은 이 사람들과 섞이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분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한 해가 돼요. 왜 그런지는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이 뭐 바뀌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한다든지. 저도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사실은 활발한 성격이고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보는데 저는 뭐 나서서 내가 하겠다, 전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뒤로 빠져있는 성격이지. 그런데 제가 인사과에 있을 때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섹슈얼 허래스먼트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고, 또 도덕적 에티컬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고, 이런 시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애드민 팔리시라는 게 있어요. 이 직장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뭐 규칙, 조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정부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또 이 병원에서 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다 중요한 것들을 다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50명, 60명 있는 앞에서 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다가 하품도 하고 딴 생각하다가 막 죄송합니다, 딴 생각했다 그러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풀면은 또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천칭자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먼저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면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 두려움을 극복한다든지, 아마도 그런 일이 천칭자리 여러분들께 생길 거예요. 내년에는 내 두려움, 무서움, anxiety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또는 극복을 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보여져요. 모든 것을 다른 쪽으로 보게 되고 내 시야가 열린다 그럴까? 시야가 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돈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내 자신이 토럴리 바뀌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굉장히 많이 얻게 되고, 뭔가 하여간 내가 탈바꿈을 하는, 누에고치에서 누에가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그런 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이 굉장히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20분 정도만 메디테이션 하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한 해예요. 천칭자리 돈 쪽으로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어딘가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역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도 내가 챙겨야 되고, 또 사회적인 뭐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또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쩌면은 내 와이프를 위해서 굉장히 비싼 장식품을 사줘야 된다든지, 뭔가 반지를 사줘야 된다든지, 좀 그런, 아니면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운세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서프라이즈로 하는 것이라면 그냥 덜렁 사가지고 이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를 그냥 비싼 거 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물은 내가 이 사람이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고 사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가 진짜 선물이죠. 그 사람한테 그걸 주는 게. 뭐 안 그러면은 이딴 걸 왜 사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이걸 왜 주지? 이렇게.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선물을 사세요. 그리고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전문가를 보라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아주 좋은 해는 아니에요.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히 증권 같은 데는 투자하면 손실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돈 많이 쓰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돈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애정운세로 보면은 굉장히 로맨틱한 한 해가 되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부부관계나 애인관계에서 좀 소홀히 했다면 다시 애정을 돈독히 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도 하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조금 사랑이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스파크를 일으키려면은 옛날에 했던 그 초기에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를 생각하면서 애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또 애인 관계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도 1초 1초마다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남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도 변화무쌍해요. 정말 그 끓는 팥죽 같은 거예요. 팔딱팔딱 끓다가 팍 하고 터지고 또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은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돼요. 사실은 저 인간도 나처럼 이렇게 팥죽 끓듯이 끓고 있겠지 라고 그냥 다짐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헤어졌던 애인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돼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특히 내 애인이 새로 생겼다든지 부인이 있는데 옛날 헤어진 부인과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돌아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애정이 내가 지금 있다면. 그리고 혼자 있는 분들은 데이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년에. 또 만약에 나가고 싶지 않고 데이트하고 싶지 않고 이렇다면은 짝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시간을 둘이 조용히 보내는 것도 좋고,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려면 바깥으로 자꾸 나가야 되겠죠. 약간은. 그런데 특히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애정을 다시 스파크를 불러일으키려면은 캔들라이트를 좀 켜놓고 뭐 둘이 조용하게 와인 한 잔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영화 그냥 틀어놓고 본다든지, 아니면은 해변가 가서 걷는다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다시 이게 불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해서보다도 내 파트너가 나를 봤을 때 아우 이 사람이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싸움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그런 불씨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을성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일 쪽으로 보면은 커리어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제 내 일, 직업, 사업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한 해예요. 이게 성장도 많이 되고 또 만약에 지금 내가 실업자 신세라든지 또는 좋은 직장이 안 돼서 조금 돈이 적은 잡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는 내 현재 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중반 2022년도 후반, 그러니까 6월 후반에 6월 이후로 아마도 뭔가 새로운 아주 좋은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6개월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조심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내 인터뷰 스킬을 이렇게 좀 개발을 한다든지 또 내 지식을 쌓는다든지.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뻔히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터뷰 스킬이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러 가면 거의 직장에 뽑혔어요. 저는. 왜? 그냥 소탈하게 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꾸미지 않고. 그런데 그게 통해요. 대부분. 그리고 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노력파다. 이렇게 하면은 7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냥 그 말로만으로도. 제가 볼 때 그래요. 사람 생각하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클래스를 좀 한다든지, 뭐 외국 회사를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해야죠. 자꾸 영어를 듣고, 또는 뭐 중국과 계열이다 그럼 뭐 한자 공부를 한다든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늘 밥 먹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틀어놓고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발음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일부러 시간을 잡아놓고 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평상시에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생활처럼. 그럼 늘어요. 확실히. 그리고 내가 하지 않던 전혀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 그 스킬을 조금 개발을 시키는 그런 클래스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코스도 많잖아요. 그 온라인 코스를 한다든지, 또 정말 thanks to digitalization, 이게 모든 게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안 팔아도 돼요. 그냥 집에서 클릭하면서 다 손가락 몇 개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코र्스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찾을 수 있고 애인도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필드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건강 쪽으로는 건강이 굉장히 좋으네요. 천칭자리들은 아마도 천칭자리들은 건강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결실을 거두게 되는 한 해가 돼요. 짐은 꼭 안 가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운동화만 신고 걸으면 돼요. 꼭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내년에는 살을 좀 빼는 게, 아주 너무 오버웨이트 한 분들은 살을 좀 빼야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강식을 계속하는 분들은 꾸준히 그거를 멈추지 말고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리브라 2022년도 1월달 운세는 내 기술을 개발시키는 아주 좋은 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은데 다 그냥
어중이 뭐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내년에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학원을 가서 뭔가 확고하게 전문적으로 되는 그런 한 달이 돼요. 그래서 이 내 취미 생활도 뭔가 전문적으로 발달을 시킨다든지 그런 그냥 기술 개발, 그런 자기 개발 이런 한 달이 되네요. 2월달 역시 굉장히 좋아요. 이 일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공이 오기 때문에 좀 좋은, 일적으로도 좋고 좀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래요. 하여간 2월달은 모든 게 좀 운이 상승하는 달이에요. 3월달은 애정운 쪽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싸움을 한다든지 또 내 부부 간의 싸움이 잦다든지 굉장히 좀 나를 업세팅 한다든지 속이 상하게 되고 좀 이런, 그래서 역시 메디테이션 하고 또 요가도 좀 하고 그러시면 좋겠죠. 다만 돈이나 일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일적으로는. 다만 감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4월달은 일적으로나 가족으로나 이렇게 노력은 좀 해야 되지만 굉장히 즐거운 한 달이 돼요.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모험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달이에요. 5월달은 일 쪽으로 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야 되는 한 달이 돼요. 그리고 희생을 조금 해야 돼요. 내 목표를 위해서는 집에를 좀 늦게 간다든지 뭐 좀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중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끊어야만 하는 그런 달이 돼요. 6월달은 일에다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미래를 위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해요. 6월달에. 그리고 다만 애정운 쪽으로는 조금 쉽지가 않네요. 좀 이상한 문제가 조금 생긴다든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거를 시간을 좀 보내시면 해결이 쉽게 나겠죠. 7월달은 역시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 달이 돼요. 그리고 싱글들, 혼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한 달이 돼요. 새로운 애정, 거기다가 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Mercury is in retrograde.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수성이 역행을 하는 한 달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람을 피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조금, 뭐 혼자 있는 사람은 괜찮죠. 왜냐면 뭐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돼요. 나쁜 목적이 아니라면. 8월달은 좀 개인적인 일들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이 벌어지게끔 I have to do things to make it happen. 이거는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가서 감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시면 돼요.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요. 그리고 액션 타임인 거예요. 말하자면 액션 타임, 행동을 취해라.
그리고 애정운으로도 행동을 취해야 되는 달이에요. 굉장히 이 길게 가는 애정운 새로 좋은 한 달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9월 달에는 아마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자식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한 달이 돼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부모라든지 또는 내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좀 이상하게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한 달이 돼요. 10월 달은 돈, 머니 타임이에요. 머니 타임. 돈도 쌓이고 또 정말 돈을 버는 이런 source of income을 이렇게 개발하게 돼요. 돈을 앞으로 벌게 되는 어떤 길을 개척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10월 달에는 아주 돈적으로 좋은 그런 한 달이 돼요. 11월 달은 10월 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행운이 기다리고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좋은 운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집을 사도 되고 뭔가 큰 것을 사게 되는 그런 한 달도 되네요. 부동산을 산다든지. 12월 달은 내가 좀 하고 싶었던,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내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닌데 내가 직업은 이거지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아마 카메라를 사가지고 뭔가 즐거운 시간을, 취미를 생활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애인을 만난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즐거운, 그래서 2022년도는 역시 리브라 역시 아주 좋은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천칭자리 여러분들 운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